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영상으로 진격의 거인 간부조 사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격거를 보기 전에 영상을 보면 댓글들에 이건 역사다, 이건 다큐다 이런 주접 댓글을 많이 봤었는데 정주행 한번 끝내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1회차 끝내고 세계관 공부도 하고 떡밥 공부까지도 하고 2회차까지 정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심리, 애니어그램, AI 등등 다양한 진격거인 컨텐츠가 많이 나던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주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바이, 한지, 엘빈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인류첸강 병사 리바이 병장부터 한번 볼게요. 생일은 12월 25일로 연도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나무위키 기준 820년대 생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초중반이 850년, 30대 중후반이 854년, 30대 후반이 857년이라고 하니까 다음처럼 요약을 해보자면 출생은 820년대, 30대 초반은 850년, 30대 중반은 354년, 30대 후반은 857년. 리바이가 820년생이어야지 계산이 맞아서 저는 820년생으로 가정했고요. 애니 설정상 배경이 800년대이지만 800년대 사람의 사주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애니 속에서 시대적 배경이 최소 1800년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1820년생으로 가정해서 리바이 사주 계산했어요. 사주 계산 방법은 유튜브 시원사주공감연구소님의 사주 계산법을 참고해서 작성했고요. 1820년은 경진년이고 천간은 경금이에요. 경금인 해의 12월은 무자월이니까 경자년 무자월생이죠. 일주 구하는 방법은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리바이 사주는 경진년 무자월 정축일이에요. 이 사주 팔자는 추운 겨울 한복판 깜깜한 밤에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은 추운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겉보기엔 차갑고 고독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묵묵하게 모닥불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리바이 병상사주는 무비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리바이 곁으로 많이 모여들어서 아예 곁에 사람이 없는 팔자는 아니지만 무토로 둘러싸인 겨울생 정화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해요. 정화가 주변에 무토인 흙으로 덮여 있어서 자기 자신의 따뜻한 성격도 잘 드러내지도 않고 공로 같은 것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성격 자체도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도 아니어서 본인은 손해보는 느낌을 자주 느낄 수 있어요. 사주팔자도 조용한 편이긴 한데 직업운을 보면은 직업운 역시 사람 많은 데서 시끄럽게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리바의 꿈이 찻집을 차리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 찻집을 차렸다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예쁜 카페 이런 거 말고 골목에 있는 아는 사람만 오는 조용한 찻집을 차렸을 것 같아요. 간판도 없고 손님도 많지 않은 힐링 카페 차려서 조용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보통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면 아랫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경향이 있고 일도 누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갑이나 팔코 같은 애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리바이는 조용히 뒤에서 메뉴를 준비하고 앞에서는 애들이 주문 받는 그런 사장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상이거나 강하다 보니 이 사주는 평생 일할 팔자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는 타입이에요. 애니에서도 거의 잠 못 자고 일만 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던데 그게 사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캐릭터를 보면은 좀 말이 없게 생겼죠. 근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리바이가 시끄럽지 않을 뿐이지 은근히 말이 많더라고요. 애니에서도 에렌한테 자기는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바이가 은근 투덜거리고 은근히 조용해 보이지만 말이 많아요. 이게 토 식상 때문인데요.
토식상의 특성상 주절주절 잔소리하듯이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듣기 싫게 시끄럽게 잔소리를 하지는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자기 혼자 투덜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애니에서는 리바이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서 저는 연애운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리바이의 연애운은 어떤지, 어떤 여자랑 잘 맞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리바이 사주를 보면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애니에서도 페트라랑 엮이기도 하고 한지랑 엮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엘빈이랑도 엮기도 하는데 그거는 리바이 사주를 보면은 정이 많고 눈물도 많은 팔자예요.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서 여자한테도 잘하고 헌신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만약 리바이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정말 잘 해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바이 사주의 문제는 감정 교류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일방적인 게 단점이에요. 여자한테 잘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무감인지 상대방이 헷갈릴 수가 있죠. 정은 많은데 상대방과 그 정을 공유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 그래요. 이건 성격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사주의 성격으로 봤을 때 리바이랑 잘 맞는 스타일은 감정적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는 여성분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받을 사랑 편하게 받는 사람이 리바이랑 잘 어울려요. 사주로는 치면은 무인성 사주구나. 재성이 강한 편인 여성분과 잘 어울려요.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보통 생각이 많으셔서 리바이 같은 사람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인성 사주는 담백하게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깊이 파고들지 않을 거고, 재성이 강한 분들은 상대방의 센스와 매너가 곧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어서 리바이는 매너도 좋고 일단 겉으로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맞아요. 생활로 궁합을 보자면은 8월에서 9월 초에 해당하는 신월생분들이 잘 맞고 또는 지지 신금이 강하신 분들과 잘 어울려요. 리바이 사주 자체가 토기운도 많고 수기운도 왕한 편이니까 토가 적고 목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더 따뜻한 사주팔자를 가진 분들과 잘 어울리죠. 리바이 사주 경우 외로운 팔자지만 특별히 본인이 외로워서 힘들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평소에 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들어와야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거든요. 리바이에게 인성은 목인데 목은 인의 예지에서 인을 상징하고 그 인이란 어진 마음을 의미하면서 또 그 마음이 인간의 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리바이에겐 목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 면이 약한 거죠. 그래도 리바이 대운 흐름이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로 흐르니까 목 기운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 기운이 들어오는 경인대운에서 신묘대운은 리바이의 20대, 30대여서 거인을 한참 썰고 다닐 때라 결혼에 정신없었을 시기이고 이때를 놓치면 40대 이후에는 결혼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천지전 이후부터는 리바이는 결혼을 안 하고 아예 혼자 살 것 같아요. 인류 최강 병사인데 결국 끝은 사탕 아저씨가 되었죠. 좀 전에 말했다시피 리바이 사주는 평생이라는 팔자예요. 게다가 자월 정축일주라서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 같은 사주라서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은하게 빛이 나죠. 여기서 달빛이 더 빛나려면 무토가 없어져야 해요. 무토가 있기 때문에 리바이는 늘 가려져요.
애니 속에서도 리바이는 엘빈이나 한지처럼 단장을 하거나 리더가 돼서 앞서는 모습은 별로 없고 주로 동료를 돕거나 묵묵히 일만 하죠. 그게 무토 때문에 그래요. 리바이가 더 나서려면 무토가 없어져야 해요. 즉, 간목이 들어와서 소토를 시켜줘야 하는데 리바이 대은에서 지지로 목이 들어오기는 해도 간목이 들어오는 운이 없어서 인정을 크게 받지 못하고 조용히 고생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리바이는 돈 되는 일을 하는 팔자라서 천지전이 끝난 이후에는 돈 잘 벌면서 잘 지냈을 거예요. 다음은 간부조 단장 엘빈 스미스 사주 분석을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진격의 거인 3기까지는 엘빈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기는 리바이가 가장 많았어도 임팩트는 엘빈이 가장 강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인한테 한쪽 팔이 물려도 병사들이 사기 저하되지 말라고 전진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서 공포감에 질린 얼굴로 병사들이여 분노하라 하면서 달리는 장면에서 작가가 어떻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지 감탄하면서 봤어요. 엘빈의 공식 생일은 10월 14일이에요. 역시 엘빈도 생년이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게 문제인데 나무위키에 따르면 리바이보다 3, 4살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 생년을 한번 추정해봤어요. 3살 차이면 1817년생인 정충년 신해월 경신일일 거고 4살 차이면은 1816년생 병자년 기해월 병인일생이잖아요. 이 두 개의 사주 다 뽑아놓고 엘빈 성격에 맞춰서 골라봤어요. 엘빈 하면은 아무래도 신념에 죽고 신념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여러 명이 움직이는 카리스마가 있고 논리적이고 언변력도 좋다. 이런 성격이잖아요. 만약에 엘빈이 병인일주였다면은 병인일주는 교육자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갖고 있었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밝히는 조사병단보다는 선생님이나 연구자처럼 됐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경신일주의 경우 대쪽 같고 카리스마 있는 글자라서 경신일주 중에 직업군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817년생 경신일주 사주가 더 맞다고 결론을 내고 이걸로 확정하고 분석해볼게요. 이 사주는 단단한 양해금의 기운을 가진 사주라서 원리 원칙적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단단한 자아를 가진 사주예요. 이렇게 양의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성격이 난폭하고 사나운 기질이 강해지는데 엘빈은 화기운이 더해져서 에너지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직 같은 건 절대 못하는 팔자예요. 사주로만 보면 리바이, 엘빈, 한지 이 셋 중에서 엘빈이 성격이 가장 세요. 금기가 강해서 옆에 토기운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엘빈 사주를 보면 신금도 있고 해수도 있죠. 금수 기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살짝 소시오 기질도 있고 냉정한 면이 좀 강해요. 신금 옆에 정화가 떠 있는데 금기운에 정화가 있는 물상은 금을 재련하는 상이거든요. 금을 불에 녹여서 부딪히면 더욱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금으로 변하니까 금은 화를 보면 좋지만 또 단점이 성격이 더 난폭해질 수 있어요. 관인데도. 그래서 팔자가 너무 세져요. 그래서 엘빈과 같은 사주 구성이면은 토기운으로 기운을 무디게 만들어야 해요. 진격과 애니를 보면 엘빈이 되게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죠.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서도 병사들이 지금 저희 죽으러 가는 거냐고 반문했을 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면서 병사들을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잘하려면 식신상관이 있어야 해요. 식신이란 글자가 월지에 딱하니 박혀 있는데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을 의미하고 금수로 사주가 이루어졌으니 논리적인 화법을 잘 구사하죠. 리바이가 그저 말 많고 투덜거리는 스타일이라면 엘빈은 한마디 말을 해도 무게감이 실리는 타입이에요. 엘빈은 맛있는 거 먹고 잠도 많이 자는 평범한 인생보다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쫓고 또 짐승 거인을 죽이기 위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주로 봐도 이 사람은 기세가 강해서 일반 사람처럼 못 살고 항상 대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운이에요. 엘빈은 현생에 태어났어도 큰 꿈을 꾸면서 살았을 거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가정 꾸리고 직장인 하면서는 못 살았을 거예요. 만약 시간에 감목이 떠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회장님이 되었을 거고 시간에 병화가 떠 있었으면 정치인이 되었을 거예요. 자, 리바이 말고도 엘빈도 한번 연애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사주에서도 이성운이 거의 안 보여요. 애정이나 이성인이 하는 것엔 관심이 적은 편이고 애초에 정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목표가 워낙에 뚜렷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는 사치다. 난 이 세계의 진실을 알아내는 게 더 궁금하다. 그런 신념이 강해요. 이 모든 걸 다 깨우쳤으면 여자도 만났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목표를 추구하느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자기랑 비슷하게 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랑 아주 깊이 있게 친구처럼 오래가는 스타일일 거예요. 이 사주는 로맨틱한 감성이 부족해서 달달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연락도 잘 안 될 거예요. 남자친구로서는 엘빈보단 리바이가 더 나아요. 마지막으로 간부조 막내 한지조의 사주 분석해볼게요. 한지는 거인 실험 덕후죠. 광기도 있으면서 진지해야 할 땐 진지해요. 워낙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서 개그 캐릭터 같기도 한데 한지는 능력도 좋은 편이거든요. 분대장에서 단장까지도 올랐죠. 그만큼 능력도 있고 전투력도 은근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지 사주 뽑을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져야지 이렇게 힘든 상황,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밝고 미쳐있고 전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심지어 단장까지 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한지 생일 역시 공식적으로 날짜만 나와 있고 연도는 없어요. 설정상으로는 간부조 막내인데 정확히 각자 리바이, 엘빈, 미케랑 정확하게 몇 살 차이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얼굴로 봐서는 리바이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리바이보다 두세 살 어린 걸로 추정을 해서 1822년생인 이모년 무신월 갑인일주, 1823년생인 개미년 경신월 기유일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성격에 맞춰서 골라봤어요. 한지 성격을 나열해보자면 밝고 말도 많고 엉뚱하다. 그런데 진지할 때는 엄청 진지하다. 몰입을 잘하고 거인에 미쳐있다. 전투도 꽤 잘한다. 능력도 있고 호기심도 강하다. 이렇게 특징이 있죠. 겉으로만 봐서 저는 한지는 간목이나 병화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주 구조 나름이긴 하지만 간목이나 병화는 한지처럼 몰입을 잘하는 편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화나 간목의 기운이 강하면 관심이 분산돼서 하나에 오래 못 빠져 있거든요. 애니에서는 한지는 거인 연구에 미쳐서 씻는 걸 잊을 때가 있다고 하죠. 이건 집중력이 강하다는 증거이고 또
에렌 말을 따라 하다가 멱살에 잡혀서 에렌한테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도망가죠. 감목이나 병화였거나 또는 목화 기운이 많았다면은 제압은 못해도 감정적으로 뭔가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한지는 신월 갑인일주보다는 금기운이 강한 기후일주가 더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지 사주는 개미년, 경신월, 기후일이에요. 이 사주팔자 불상은 나무 하나 자라나기가 너무 힘든 안반지대죠. 간목이나 묘목, 인목이 자라나기가 어렵고 을목이 들어온다고 해도 겉부분만 감쌀 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을목은 이 강한 금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관을 품기는 어려운 사주예요. 그리고 이 금덩어리들은 양의 금이니 재련이 아직 되지 않은 원석들이라 볼 수 있고 덜 재련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나 남들을 의식하는 수준이 좀 낮아요. 한지에게 이 식상들은 잠재력인데 덜 재련된 상태여서 아직 제대로 써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 어떻게 식상을 잘 쓸 수 있냐면 이 사주는 불이 들어와야 해요. 금은 불로 재련할 수 있죠. 그래서 한지는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때가 운이 좋은 때예요. 금들을 녹여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거든요. 불은 인성이니 한지를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으면 좋고 또 인성은 학문이나 공부를 뜻하기도 하죠. 애니에서 보면은 한지 옆에는 항상 단짝이 있어요. 모블릿과 리바이가 있었고 애니에서도 뇌창을 만들 때 한지 혼자서 만들지는 않았죠. 다른 부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사주에 없는 기운을 보충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에서는 여러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성격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 사주팔자대로라면은 노는 사람하고만 노는 폐쇄적인 면이 강한 사주예요.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늘 먹던 것만 먹고 하던 것만 하고 같이 놀던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되어 있죠. 한지의 사주는 엘빈처럼 정통 군인 팔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직, 연구직, 전문직이 잘 어울리는 체질이에요. 은근히 전투 능력도 좋고 생존 능력도 좋아서 단장까지 되었는데 원래 타고나길 전투 능력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팔자는 신체나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금 기운이 강하고 목 기운이 약하게 되면 금, 목과 관련해서 질병이 취약하게 되는데 금은 금끼리 부딪히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금이 붙어있는 건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신경이 늘 예민하고 날카롭고 뭐 폐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체력도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금은 단단한 물질이라서 금 기운이 강하면 정신력도 강하고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지는 전투 능력마저 노력으로 극복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바이 한지 궁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은 커플링도 다양하더라고요. 리바이 페트라, 리바이 엘빈, 리바이 한지 또는 한지 모블릿 이렇게 있는데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는 리바이가 키가 작아서 키가 큰 사람이 이상형이지 않겠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은 리바이 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사주로만 봤을 때 이 둘은 꽁냥꽁냥 연애하는 커플이라기보단 룸메이트 느낌이에요. 궁합이 나쁜 건 아닌데 리바이 사주에 토가 많고 한지 사주에 금이 강하거든요. 이 조합은 토생금이니까 리바이가 본능적으로 한지를 되게 아끼는 구조예요. 대화도 나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는 좋은 궁합이죠. 둘 다 가정이라거나 연애, 애정 이런 거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더 따뜻한 사주를 가졌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둘의 정서가 비슷해서 개인주의를 추구하자는 면에서는 의견 합일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이 같이 살아도 결혼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집에 같이 산다 해도 각방 쓰고 각자 시간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격의 거인 간부조 리바이, 엘빈, 한지 4주 분석을 마무리할게요.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